결국 장관 후보자 2명이 낙마를 했습니다. 잘려나간 꼬리, 청와대는 조조 라인에 방어막을 쳤다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조조 라인은 조국, 조현옥 인사라임을 일컫는 말입니다. 조조 라인의 방어막. 먼저 청와대 윤도한 소통수석의 이야기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해외 부실 학회에 참석한 사실을 본인이 밝히지 않았고 교육부와 관련 기관의 조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았기에 검증해서 걸러낼 수 없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언론의 취재는 검증의 완결로 볼 수 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이 사표를 냈기 때문에 대변인이 공석이라서 수석이 직접 지명 철회에 대해서 발표를 한 건데 같은 청와대에 계셨던 박정아 대변인. 네. 조동우 후보자가 청와대에 거짓말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이건 조동우 탓이다. 그래서 지명을 철회했다라는 거예요. 글쎄요, 이제 조동우 후보자는 지명 철회, 그다음에 최종호 후보자는 뭐 자진 사퇴 이런 형식을 띄었지만은 결국에는 그게 그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뭐 우선 하나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건 내가 그래도 우리 진영에서 후보자가 이 사람이 과기정통 후보자로 적합하다라고 생각해서 국민들 앞에 물건을 내놨는데 청문 과정에서 이런저런 의혹이 와서 그만둔다고 해서 저거를 저렇게 막 해서 지명철회라는 방법까지 써서 내보냈어야 되느냐. 그럼 조동우 후보자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겠어요? 사회적으로 거의 인전 다른 일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게 결국엔 뭐냐면 우리는 몰랐는데 저 사람이 거짓말했기 때문에 지명철회를 했다는 청와대의 결단. 내지는 무슨 대통령의 결단을 강조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과했던 부분은 아니었나 싶고요. 그거는 뭐 좀 차치하더라도 본질로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 사실은 외국 학회에 나가가지고 저런 활동한 거를 검증 과정에 몰랐을 리가 있을까요? 제가 누차 여러 번 얘기했지만 검증 과정에 모든 게 다 올라옵니다. 다 올라오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장관 후보자로 우리가 내놔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민정 라인, 인사 라인, 그리고 또 핵심 있는 비서실장,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통령까지 판단의 문제거든요. 이 정도면 괜찮다, 아니다. 이 판단이 너무 안이했던 거예요. 이 판단이 너무 안이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장관급 후보자가 벌써 8명이나 그냥 임명 강행하는 상황이 생기고 5명이나 낙마하는 이런 상황이 생겼던 거 아닌가. 그렇다면 조동우 후보자가 잘못됐다고 조동우 후보자를 질책하고 조동우 후보자를 지명 철회라는 방법으로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만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잘못한 부분은 뭐 있는지에서 돌아보고 그 시스템과 그 방법을 고치는 게 맞지. 끝까지 검증 문제는 후보자 탓. 김의겸 대변인 얘기했지만 부동산 문제는 안 했다. 그리고 경기 잘못된 거는 전 정권 탓. 어떻게 맨날 남 탓만 하다가 벌써 2년의 세월이 흘러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많은 개각 인선에도 옆에서 관여를 하셨잖아요. 해외 이른바 유령학회에 참석했다라는 것을 조동우 후보자가 청와대에 거짓말해서 죽었다 깨나도 검증 라인에서는 알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국세청, 경찰, 검찰, 국정원 등등에서 평판 조사를 다 합니다. 알 수 있죠, 쉽게. 다 알 수 있죠. 평판 조사를 하고 자기 검증서라고 해서 한 200여 문항에 대해서 검증을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아까 말씀드린 몇몇 수성이 모인 상태에서 발표 전에 소위 작은 청문회 같은 거래요. 거기서 다 검증을 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발표 전에 대통령 면담하면서 얘기 다 들어요. 그런데 거기서 몰랐대요. 사실은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보좌관 한 서너 명만 데리고 조사를 했어도 해외 출장 간 거 다 내라고 리스트 받았을 거예요. 그중에서 체크해보면 이거 해적 학회다. 이거 몰랐을 리가 있나요? 다 알고도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을 거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사실은 문제가 되는 김현철 후보자, 박영선 후보자 보호하려고 조현옥, 조국 수석 보호하려고 조동우 후보자 그냥 내놓은 거 아닌가라고밖에 생각 못하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청와대에서는 경찰과 검찰 그리고 감사원, 즉 공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검증 라인이 가동되기 때문에 저희 언론에 있는 기자들보다 훨씬 더 빠르고 발빠르고 정확하게 이른바 이 같은 문제 의혹에 대해서 알아내는 게 가능한데 청와대가 몰랐다라고 현재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야당에서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야당의 비판 직접 들어보시죠. B코드 후보 2명 사퇴 철회시킨 것으로 대충 넘어갈 수 없습니다. 코드 장관
두 명을 사실상 지키기 위한 비코드 희생 플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흠결이 큰 김현철 후보와 박영선 후보를 살리고자 한다면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은 백 없는 일을 가장 먼저 잘랐다고 판단합니다. 청와대는 부실 검증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불량품 코드 인사 김현철 후보와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 지명을 철회하기 바랍니다. 청와대 인사 라인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불법, 탈법, 관행, 혁신 방안을 내놓는 것이 개혁 정부가 취해야 할 선택이지. 뭐 진보 보수할 거 없이 야3당 모두가 청와대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을 발표했습니다. 사석작전이란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거 청와대가 미리 기획했다는 겁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의 이야기인데요. 박영선, 김현철 사석작전. 그러니까 박영선과 김현철을 보호하기 위한 사석작전이라는 의미겠죠. 상태가 더 심각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상태가 더 심각한 다른 후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석작전이다. 이 사석작전, 아군 일부를 버림돌로 내놔서 더 큰 이득을 취하는 작전. 그러니까 도마뱀이 자기 꼬리 내주고 목숨을 건지는 작전이라는 건데, 김변 박사님, 좀 작전이다라는 얘기가 뭐 한국당, 바른미래당, 민평당에서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미 공공연하게 나왔던 얘기고요. 한국당이 그래서 이 주말에 있었던 자진 사퇴와 지명 처리가 있기 전까지 두 명의 후보가 문제가 있다고 콕 찝습니다. 그 두 명의 후보는 조동호 후보자와 최정호 후보자가 아니라 바로 통일부 장관 후보자인 김현철 후보자,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었던 박영선 후보자를 꼭 찝는 건데요. 박영선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애당초 이렇게 문제가 커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청문회를 거치고 나니까 오히려 청문회를 받는 후보자가 아니라 야당의 대표인 황교안 대표랑 소위 말해서 싸움을 걸게 되는 모습으로 넘어가니 한국당 입장에서는 박영선 후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실제로 최정호 후보자, 조동호 후보자 같은 경우는 누가 가장 크게 문제를 삼았냐면 오히려 한국당 같은 보수 야당이 아니라 정의당의 데스노트라고 들어보셨죠? 예. 청문회 때마다 정의당이 너는 안 되라고 하는 데스노트에 적히는 순간 사실 이 정부에서 지명을 철회했던 적이 있는데 이 두 후보자는 진보적인 야당인 정의당마저도 반대했던 후보들이라 정부 입장에서는 어쩔 수밖에 없이 거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많은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현 정부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과연 김현철 후보자와 박영선 후보자에 대해서 끝까지 임명을 강행할 것인지 이제 청문회 정국은 시작이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